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한창 민주당은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참 진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보시는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죠. 이거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광우병 선동을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뭔가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 있었죠. 축산업에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소고기 안 먹겠다, 미국산 소고기 안 먹겠다라고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조용해요. 그렇잖아요. 조용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오고 있는 기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노량진, 뭐 수산업 거기가 됐거나, 그리고 또 부산이 됐거나, 그런 어떤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는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뭐 판매도 회복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주말 때 같은 경우는 1.5배에서 2배 가까이나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방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총선 전까지 민주당에서 문재인이가 해먹었던 그거 죽창가를 막 부르고 죽창을 들고 무슨 막 일본으로 막 뛰어가겠다. 뛰어가면 뛰어갈 수는 없구나. 뭐 배 타고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쇼짓거리를 할 거고 그리고 그런 준비까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이슈가 지금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홍범도 그 흉상 옮기는 거 그 문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홍범도 이슈 같은 경우는 민주당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 이런 식의 이슈는 보수 우파의 어떤 그 이념이나 어떤 사상적인 결집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지 민주당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 이런 진짜 잡스러운 인간들이 홍범도 흉상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할 리가 없죠. 홍범도 이슈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홍범도이라는 사람을 김자진 장군과 동일급으로 우리가 보고 같은 공간에서 예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유시 참변,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나 학살했다라고 하는 자유시 참변에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나아가서 자유시 참변으로부터 독립군이 학살되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 결과 더 잘 나갔던 홍범도. 이 홍범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나서 가지고 항일투쟁의 영웅이다 뭐다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그냥 야 나는 그냥 북조선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실토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선동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같은 경우는 맛보기에 불과했고요. 아예 대놓고 진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던 선동의 결과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4대강이에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4대강 선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진짜 집요하게 4대강을 해체시키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이가 짓거리를 벌여놨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이미 폐기가 된 지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을 없앨 때 문재인 정부랑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4대강을 설치하고 나니까 수질이 나빠졌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질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 그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미 폐기가 된 지표를 썼다는 겁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를 보니까요. 당시 활용이 됐던 게 이거 주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4대강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위원회에서 COD를 근거로 해가지고 4대강을 설치하고 난 뒤에 수질이 더 악화가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그 COD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보니까 이미 201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12년도도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거는 뭔가 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오차가 너무 좀 심각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미 2016년도부터 COD라고 하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 평가 지표에서 탈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탈락이 된 그 기준인 COD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COD를 바탕으로 이것 봐봐라 4대강을 설치하니까 수질이 악화가 됐네 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진짜 문재인 정부가 폐악질을 했는지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그런 결론을 내렸던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정상적인 위원회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걸러줬어야 되겠죠. 아니, COD 같이 이미 2016년도에 폐지가 된 건데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수지평가를 한다라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게 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 애당초 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과정을 보니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또 했었습니까? 애당초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 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명단들이 쭉 정리가 됐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명단을 가지고 뭘 했던 거예요? 선별 작업을 했던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네, 빼. 이 사람은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사람이네, 집어넣어. 이 사람은 환경단체 소속이네, 집어넣어. 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랜덤하게 그 전문가들을 모았던 것이 아니라 편향되게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뻔한 수준을 한참 뛰어넘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직후부터 뽀수문을 열어가지고 수지를 모니터링해 왔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뭐 간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뽀수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수질이 좋아져.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근거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4대강 뽀를 해체했었을 때 그때도 수질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로 쓰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수문을 열어놨다라는 것은 뽀가 있으나 마나한 거랑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어놨을 때 수질이 좋아지면은 뽀를 없애도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출범한 직후부터 계속해가지고 뽀를 열어놓고 수질 체크를 해왔던 거예요. 이거 뭐 걸리기만 해봐라, 수질이 좋아지기만 해봐라, 바로 그냥 4대강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였던 겁니까? 볼을 그냥 열어놨더니만 수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 경우들이 나왔던 거예요. 특히나 영산강, 최하류 죽상부 수질 같은 경우는 아주 뚜렷하게 나빠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요. 수문을 개방한 동안의 수질, 그 측정치를 가지고서 봤던 것이 아니라 뽀가 건설되기 전 수질을 가지고 그 수치가 뽀를 해체하고 난 뒤에 수질로 똑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뽀가 건설되기 전의 수질을 뽀가 해체되고 난 뒤의 수질과 똑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개 같은 소리다라고 하기엔 좀 너무 강한가요? 개 같은 소리가 맞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4대강을 건설하겠다, 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조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뽀가 건설되기 전 그때의 수질을 뽀를 해체하고 난 뒤의 수질과 어떻게 똑같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바뀐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반대편 전문가들이 왜 무식한 얘기 하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비판까지도 나왔던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그런 비판이 내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아무 생각이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라면서 메시지 전달용으로는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수준입니다. 국민들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돼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보다 사실상 있지도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식의 블랙리스트를 끌고 와가지고 탄핵의 근거로 쓰고 구속의 근거로 썼던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국민들은 다 까먹을 테니까.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짓거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국민들은 모를 테니까. 진짜로 모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모른다고 개돼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대놓고 위원회에 있던 인간조차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 그렇게 우리가 사실 전달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냥 그렇게 가짜로 조작 선동을 하는 것이 국민들은 알아듣기 더 쉬울 거다. 이런 소리나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의 의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모든 것들은 문재인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감히 김은경이가 혼자 감히 무슨 아까 전에 누굽니까 신미숙이 혼자 감히 무슨 위원회가 자기들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문재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이런 식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문재인이가 평산재판에서 설쳐되는 꼴은 우리가 더 이상 안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